이쪽에서 버스를 타서 연신내역까지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기 없이 바로 연신내역을 갈 수 있는데 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 타고 나서 10분이 안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인 시부방 한 1,500명 정도가 계시는 단톡방인데 여기에 재밌는 투표를 하나 했었거든요. 11억에서 12억대 서울 아파트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은평구 이제 녹번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을 시세를 트래킹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시세를 보고 거기에 맞는 비교 평가군을 찾아서 비교 평가를 한 다음에 왠지 다른 분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투표를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는 제가 예상한 결과대로 나왔고 사실은 제가 순위를 매길 때는 이 순위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왕십리를 1 등으로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왕십리를 1 등으로 뽑아 주셔서 제가 '아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단지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서부권의 은평구에 위치한 녹번역 근처에 북한산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고요. 두 번째는 성동구에 위치해 있고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왕십리 풍림 아이원이란 단지입니다. 세 번째는 성북구 기름 뉴타운이죠.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이라는 단지고 네 번째는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 선유도역 근처에 있는 양평 한신이라는 아파트 그리고 강동의 고덕동에 있는 아남이라는 아파트 이 5개 단지를 제가 비교 평가를 해 봤는데 1 등이 왕십리 풍림 아이원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거의 뭐 압도적인 표차로 1 등을 했죠. 저는 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놓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 단지들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중층 기준의 수리된 물건 위주로 해서 저층 가격대 가장 낮은 가격대를 제외하고 중간 정도 가격대를 갖고 온 가격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한산 프루지오는 11억에서 11억 5천이면 괜찮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고 왕십리 풍림 아이원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비쌉니다. 12억에서 12억 5천.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은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 거의 북한산 프루지오랑 거의 시세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양평 한신 같은 경우는 11억 5천에서 12억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리고 고덕 아남 같은 경우는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로 북한산 푸르지오,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과 거의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시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 단지들의 전고점이 어떠했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전고점 순위를 제가 이걸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십리 풍림 아이원이 1등으로 꼽혔어요.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의외였거든요. 왕십리 풍림 아이원을 먼저 살펴보면 과거에는 한 2등 정도, 3등 정도를 유지하다가 전고점 시세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했었고 사실 하락장 때는 좀 덜 떨어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세는 제일 비쌉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세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고덕 아남 같은 경우 전고점 순위로 보면 고덕 아남이 1등, 2등이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북한산 푸르지오입니다. 전고점 찍힌 거는 2등이 북한산 푸르지오예요. 그리고 3등이 양평동 한신, 그 다음에 4등이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 5등이 왕십리 풍림 아이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지역을 보고 왕십리, 성동구라는 지역을 보고 가장 살기 좋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이 단지를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왕십리가 좋고 저는 왕십리 톡박입니다. 그래서 왕십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이 바로 앞에 있는 대림 아파트에 제 친한 친구가 살기 때문에 거기 집까지도 이제 자주 가서 이 근처를 임장도 뭐 많이 하고 워낙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단지가 제 마음속 순위에서는 5등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단지를 1등으로 뽑았죠. 그래서 제가 이 5개 지역의 단지들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드리고 제가 이 단지를 왜 5등으로 뽑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고덕동 안암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덕 안암은 고래힐 바로 옆에 있고요. 명일역도 도보권으로 가능하고 암사공원역도 도보권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인제 이쪽이 인제 연장이 되면서 여기가 인제 열차가 인제 정차했다가 가기 때문에 그게 쪼끔 더 불편해졌다라는 의견은 있지만, 어쨌든 명덕초등학교, 명일중학교를 끼고 있고 고덕 쪽이 또 학군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보권 단지에다가 초중을 품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인제 고덕산 포함해서 자연 환경도 훌륭하고, 학원가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보시면 명일역 쪽에 학원가도 있지만 이쪽 명일동 쪽 고덕역 그 밑에 쪽의 학원들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학군적인 측면, 인프라적인 측면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가 96년식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됐다라는 단점이 있고, 비교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세대수라는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 단지의 큰 장점, 호재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26년에서 27년 정도의 이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호재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따가 양평한신을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말할 거지만 96년식이라는 건 이제 좀 있으면 30년 차가 도래하고, 30년 차가 도래하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도 가능하다. 그런데 예전에 요 정도 296 정도의 용적률이면 사실은 재건축을 꿈꾸기가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용적률 같은 거 완화, 그다음에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재건축도 꿈꿀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년 언저리 된 아파트들의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되던 안 되던 재건축 이슈가 따라 붙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재건축 이슈가 따라붙는 순간 그것이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덕 안암은 리모델링 호재도 있고 입지도 좋기 때문에 가장 전고점이 높았던 단지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동남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북권으로 와볼게요. 북한산 푸르지오와 비교군으로 뽑은 건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인데, 이 가격대에서 제가 아까 11에서 12억대 선호도 조사였는데, 이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단지들을 선별한 게 아니라 기준점, 북한산 푸르지오라는 기준점에 가장 비교군으로 가까운 단지들을 뽑은 겁니다. 과거에 시세가 비슷했고 전고점이 비슷했고 현재 가격대도 비슷한 단지들. 그래서 앞으로 움직임이 비슷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평가된 단지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비슷한 비교군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꼽은 단지가 바로 이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이고, 이 단지는 물론 이제 학군이 괜찮습니다. 기름 뉴타운 안에 위치해 있고 학군이 괜찮지만 언덕이라는 좀 단점이 있죠. 그리고 기름역까지 도보권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가깝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기름 뉴타운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이 근처에서 그래도 학군이 조금 괜찮다, 아이들 키우기에 괜찮다라는 게 있고, 위로 갈수록 이제 고도가 좀 높아져서 경사가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지의 세대수는 적지 않습니다. 16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고 2010년식이기 때문에 연식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근처에 있는 이 비슷한 단지들이 다 연식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호재가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다만 살기가 괜찮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기름 뉴타운 8단지 레미안이고, 사실 이 단지의 전고점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십리와 기름 뉴타운 이렇게만 비교하면 왕십리에 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지만, 상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내용,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제의 중심, 이번 투표의 화제의 중심이죠. 왕십리 풍림 아이원을 와보겠습니다. 왕십리 풍림 아이원은 5호선 행당역과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상왕십리역 2호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둘 다 도보권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백일동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른 걸음으로 상왕십리역과 행당역까지 둘 다 도보 한 10분 정도,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1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 중간 정도 동에 걸리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언덕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이 불편한 점이 있고, 주변에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교도 이쪽 금북초등학교랑 학교가 이제 무학초등학교를 이제 동마다 조금 배정이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가 뭐 바로 앞에 있는 초품화 단지는 아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를 1등으로 뽑은 이유는 위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성동구, 이 왕십리라는 위치가 강남 접근성 좋고요. CBD 접근성 좋고요.
YBD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3대 1짜리의 접근성이 모두 좋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지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연식입니다. 이 연식이 04년식인데 세대수도 이제 800세대가 안 되고, 04년식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더 애매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많은 단지들이 이제 30년을 막 넘은 단지들, 그러니까 90년대 단지들이 이제 입지가 괜찮다면 용적률이 조금만 낮더라도 이제는 재건축 이슈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단지들은 재건축이 되던 안 되던 사업성 얘기가 나오던 안 나오던 어쨌든 가격이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왕십리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평가받았던 거에서 더 호재가 되거나 플러스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대림이나 한진이면은 당연히 대림, 한진을 선택했을 텐데라고 말씀하시지만, 대림이나 한진타운을 골랐으면은 은평에서도 비교군이 더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데로 바뀌었어야 됐고, 강동에서도 명일, 상환 등의 단지로 바뀌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군이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대림이나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4억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또 비교군이 바뀌는 거예요. 이 대림이나 한진을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이 풍림아이원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분명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위치적인 장점만 가지고 앞으로도 이 단지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안 좋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단지가 제 마음속에 지금 현재 5순위인 이유는 현재 살 수 있는 가격이 비쌉니다. 기교군과 가격이 똑같다면 이 단지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지금 비교군에 비해서 5천에서 1억 정도는 비싼 수준입니다. 내부 리모델링이 된 단지들, 이제 그 동 호수를 살려면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게 비교군에 비해서 사야 되는데, 과연 나중에도 5천, 1억 혹은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갈 만한 동력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저는 물음표가 달리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단지들은 호재가 있는 거죠. 뭐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속 순위가 이제 풍림아이온 다음이 이제 기름 뉴타운으로 여기가 4등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고, 한신 같은 경우는 현재 호재는 없지만 앞으로 재건축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고, 북한산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연신내역이 개통된 호재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좀 덜 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서남권에서 북한산 프루지오와 비교군으로 할 수 있는 단지는 양평한신 슈플러스라는 단지고요. 선유도역 역세권 단지이고, 한 정거장만 가면은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이 있습니다. 물론 선유도역에서 이제 급행이 아닌 열차를 타고 강남까지 접근도 가능하지만, 당산역에서 이제 2호선을 타거나 9호선을 타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한강공원도 가깝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백십동이라든지 백이동, 백사동 이쪽 고층에서는 한강 뷰도 나오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11억에서 11억 5천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지는 사실 주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뭐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괜찮지만 주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단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 차가 되고, 그리고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집 가격도 그렇고, 물론 대형 평형이 없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만약에 그런 호재들이 붙는다면 앞으로 더 가격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1, 2, 3순위 중에 한신이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지 않는 단지로 뽑아주셨던 북한산 푸르지오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산 푸르지오는 이 녹번역 5총사라고 불리는 여기 이편한 세상 캐슬, 힐스테이트 녹번역, 힐스테이트 녹번, 그리고 레미안 베라일즈, 그 다음에 마지막 연식 차이가 조금 이제 나거든요. 한 4, 5년 정도 나는데, 가장 이제 구축에 속하는 북한산 푸르지오까지 있고, 또 역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단지들의 지금 호가는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 차이가 한 1억 5천 정도 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좁혀졌을 때는 5천 정도까지 좁혀졌다가 벌어졌을 때는 2억 정도까지 벌어지는 그런 단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세가 벌어져 있는 건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벌어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 단지를 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지 실제 가보시면 아무래도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좀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단지는 일단 어울초등학교 초품화 단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작게 상가가 이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레미안 베라일즈 상가 이쪽도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이쪽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녹번역까지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쪽에 있는 요 단지들이 있어요. 요기 인제 동들에서 11억대 물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단지는 15년식이기 때문에 연식 측면에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고점이 높았던 거는 사실은 신축발이 조금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 녹번 단지들도 그렇고 북한산 푸르지오도 그렇고 좀 신축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인프라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연신내역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쪽에 이제 가련 1구역,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이쪽이 이제 주목을 받는데, 이쪽 단지에서 보면은 연신내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불광역까지도 도보권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북한산 푸르지오에서 이쪽 뭐 317동이나 303동 이쪽에서 전 84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버스를 타서 연신내역까지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기 없이 바로 연신내역을 갈 수 있는데, 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 타고 나서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동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연신내역까지 접근하는 시간도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북한산 푸르지오에서 강남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녹번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양재를 통해 가지고 강남 쪽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한 4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걷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4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연신내역이 개통해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28년이 되면 아무래도 연신내역 가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교군에 비해서 일단 연식도 가장 신축이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평 한신과 고덕 안암은 리모델링과 재건축들이 이슈가 있어서 나중에 가격을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면, 북한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아무런 호재가 없어 보이지만 이쪽 연신내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북한산 푸르지오 이 중앙 정도에서 출발해서 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대략 7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지도에 이 정도 나와 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덜 걸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중앙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303동이라든지 이쪽이 지금도 11억 정도의 매수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 위쪽의 물건들이 아니라 이쪽 메인 동에 가까운 이 로얄동 물건들을 11억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북한산 푸르지오가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버스 노선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가는 버스가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면 이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사실은 버스 환승해 가지고 GTX-A 또 대심도 뚫고 내려가 가지고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대심도를 내려간다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버스 노선이 많다라는 건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버스들이 전부 연신내역을 갑니다. 그러니까 버스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했고, 연신내역이 개통되고 나면 지금의 가치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 5개 단지를 다 봤을 때 로얄동 로얄층 수리된 물건 기준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물건들은 북한산 푸르지오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 5개 단지를 비교하면, 물론 5개 단지 다 괜찮은 단지들이지만 이 북한산 푸르지오가 의외로 거래량도 많고요. 전고점도 높았고 전세가도 잘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5개 중에 압도적인 꼴찌를 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오히려 서부권 쪽에 실거주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단지들이 지금 비교군에 비해서 약간 싸게
있을 때 R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급매를 충분히 기다리고 괜찮은 동, 괜찮은 층의 물건이 나온다면 그때 이런 물건들을 노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순위는 어쨌든 여기서 지금 1등을 한 왕십리, 풍림, 아이온이 가장 낮은 순위였고, 반대로 고덕아남, 양평한신, 그다음에 북한산 푸르지오, 이 단지들이 저는 1, 2, 3위로 저는 뽑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조금 반대되는 결과,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촬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제 인사이트를 담아서 이런 가격대별로 서울이나 경기 쪽에 어떤 단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어디가 저평가인지 이런 영상들을 자주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영상이나 포스팅 계속 꾸준히 업로드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꾸준히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